안녕하세요. 물리 안치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자료는 받으셨을까요? 이렇게 생긴 게 제 자료입니다. 멀리서 보시면 약간 밀리터리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건데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수업을 듣는 이제 학생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한 장짜리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 겨울 시간표가 다 나와 있어서요. 요 한 장짜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이제 내용은 이제 11월 강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일 뒷면, 예, 요 제일 뒷면에 해당되는 강좌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뒷면을 딱 펼쳐주시고, 예, 앞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렇게 힘든 걸음 하셨으니까 마침 오늘은 또 과학만 하는 설명회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화학, 그 다음에 저 물리, 그리고 생명과학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우선은 이제 예비 고1을 위한 이제 물리학 설명회를 진행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아이가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처음 배우는 과목이 물리학은 아닙니다. 처음 배우는 과목을 고1 과학, 통합과학이라고 합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1과학, 통합과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과서 한 권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통합과학이 처음 이제 도입이 되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통과를 먼저 선행하시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행 코스들을 많이 밟으셨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통과가 난이도를 떠나서, 물론 난이도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난이도를 떠나서 학교마다 배우는 게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제 배웠을 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효율성을 떠났을 때 한 타임 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따졌을 때 이거를 학교 배정을 받고 나서 통과를 배우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뀐 과정이 통과해서 물리화학만 뽑아서 선행들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왜 통과에서는 생명과학은 왜 뽑아서 안 할까요? 암기가 많아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유전이죠. 예. 근데 그 유전이 통과에서는 안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과에서는 유전을 배우지 않으니 이제 물리화학만 뽑아서 하는 거죠.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건 역학입니다. 예, 그 역학이 통과 물리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과정에 물리 역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통과해서 물리는 뽑아서 미리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과 선생님한테 뭐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생명과학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저처럼 물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 물리학 1을 먼저 선행을 하게 되면 통과에 나오는 역학 파트도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오개념 없이, 그리고 좀 더 심화 있게 이렇게 배울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코스들을 밟으세요. 통과를 먼저 선행하시기보다는 물리 또는 화학을 먼저 선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학교 배정을 받은 다음에 통과를 수업을 듣는 이런 코스들로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커리를 따라가시려면 11월에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 개념 강좌가 10회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11월 둘째 주에 시작을 하셔야 12월 1월 말에 끝나게 돼요. 이 물리가. 그러면 1월 말에 물리를 한번 돌리고 나서 그럼 이제 학교 배정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2월에 자기 학교에 맞는 통과 수업을 듣게 되는 거고, 그리고 3월에는 내신 대비 들어가는 이런 코스로 가시려면 11월에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11월에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벌써 예비 고1 학생들 중에 660명 정도가 벌써 제 물리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정도로 이제 미리 듣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미리 좀 앞당기신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늦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공부를 안 하셨다면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물리 먼저 시작하시고 학교 배정 받으신 다음에 통과 시작하시고 또 그 학교에 맞는 내신 대비 들으시고 이런 코스를 하시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배우는 순서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지만 요즘에는 선행 과정을 조금 다르게 진행하시는 게 대부분의 선택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물리라는 과목은 이제 어떤 걸 배우게 되느냐? 사실은 이제 단원명을 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 단원 구성을 보시면 되는데요. 1단원이 전체 50% 분량이고 2, 3단원이 나머지 50%의 분량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역학을 얼마만큼 배우게 되는 거냐. 예전에 우리가 물리를 배울 때는 물리책의 역학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우리 아이가 배울 물리는 보통 어디까지를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단원에서의 여기 부분, 여기까지를 보통 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범위로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3분의 2까지 그 정도 범위까지가 역학이기 때문에 거의 1학기 내내 역학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이 한 단원조차도 이름은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 되어 있지만 상대성 이론 파트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물리는 사실은 뭐 역학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단원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벌써 물리를 몇 번 돌렸다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역학만 해놓은 아이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 역학만 어려운 거냐? 그런 거는 이제 오답률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수능 시험에서의 오답률은 조금 더 이제 펼쳐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요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험을 출제하겠다라는 기사가 났었고 그 기사 이후에 치러진 첫 번째 모의고사가 9월 모의평가라는 겁니다. 그 9월 모의평가에서의 오답률을 보시면 조금 더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이세요. 그래서 방금 아까 사진 찍으신 분들은 요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비켜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리에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물리를 이미 선행을 했다면 요러요러한 분들을 다 배웠었는지를 한번 물어봐 주시고 또 아마 기억은 잘 못할 테니까 그때 배웠었던 책을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요 단원과 다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 물리라는 부분이 역학이 가장 어려운 건 맞지만 사실은 이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 역학이 아니라고 해서 비역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역학과 비역학에서의 고난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고난도에서 수능 시험에서 오답률이 1위가 나온 적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는 역학만 해서는 안 되고요. 처음 물리를 배울 때는 전체적인 걸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비역학은 역학처럼 뭐 개념 배우고 심화 배우고 문제풀이하고 유형 정리하고 이럴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이 비역학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시험 대비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 비역학을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의 격차가 역학보다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비역학도 한번 공부하실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역학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에서는 당연히 안 되죠. 보통은 2번, 3번 정도 돼야 문제가 좀 풀리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역학을 좀 꾸준히 공부하시고 비역학은 한두 번 정도만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가장 어려운 건 역학이 맞습니다. 그리고 비역학에서 고난도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 아이는 정말 시간 빼기가 없어서 뺄 수가 없어서 막 6주, 한 달 이 정도밖에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1단원만큼은 1학기 과정만큼은 반드시 먼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시험 대비를 해도 어떤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단원은 미리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뒷면에 보시면 뭐 개념반도 있고 뭐 심화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심화반 같은 경우는 11월에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역학 집중반도 있고요. 12월에 가게 되면은 전범위에 해당하는 이제 심화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여름에 이미 거의 7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제 이제 예비 고1 학생들만 따졌을 때 그 정도의 학생들이 이미 수업을 들었고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 오시면 돼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 있을 텐데 심화 과정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처음에 개념 수업을 들을 때 조금 그래도 잘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개념 수업을 한 번 더 돌리고 나서 심화 과정을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일단은 저의 개념 수업을 들었다면 저는 빼놓지 않고 다 꼼꼼하게 다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은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일단 심화반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심화반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만 막 풀진 않아요. 당연히 저야 어제도 물리했고 오늘도 할 거고 내일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까먹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름 때 한 거고 또 겨울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텀에 있어서 당연히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심화반이라고 해도
내용도 빠르게 한번 정리할 거고요. 유형별로 문제도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까지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념이 일단은 탄탄하게 잡혀 있다면,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봤다면 일단 심화반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한테 개념을 들었다면 사실은 심화반으로 바로 가는 게 맞는데 이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미리 선행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념을 들었으니까 심화반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상담실에 여쭤보신다고 하시는데 지난 여름에도 제가 심화반을 하나 깔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화반에 들어오는데 입반 테스트를 본 건 아니지만 조사는 다 했어요. 이미 이 대치동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학원에서 6개월 이상 개념도 배웠고 심화도 했고 다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입반을 받은 다음에 제가 첫 시간에 일단은 실력은 알아야 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내신 시험 중간 정도 난이도에 해당하는 걸 10문제를 줬더니 50% 이상 학생이 한두 문제밖에 못 맞추고요. 빵점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개념은 잘 배웠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엄마 나 문제풀이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물리가 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니에요. 제가 수업을 해봤더니 안 배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물리를 배우면 어떨까요? 물리를 다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 나이 때 해당하는 내용과 그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잘 배웠고 문제도 풀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건데 사실은 빈틈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학원의 잘못도 아닙니다. 만약에 저 같아도 그렇게 수업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수업은 예비 고1부터 듣지만 만약에 제가 예비 중1, 2 학생들한테 수업을 진행한다면 저도 그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리가 처음에 어렵지 않아야 되고 물리를 포기하면 안 될 거고 그 나이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라도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학원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학원을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념을 한 번 또는 2번 이 정도 돌리셨다면 일단 저의 개념 수업을 먼저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빈틈을 완전히 메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심화반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당장 내일 시험 볼 게 아닌데 급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념 갔다가 심화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굉장히 타이트한 곳에 다녔으니 우리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심화반으로 보내주세요. 예, 보내주시고 1회차, 2회차 수업을 들어보는 거죠. 근데 잘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좋은 선생님 잘 만나서 잘 선행한 거잖아요. 그럼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해봤더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행이죠. 왜? 다음 주에 시험 볼 게 아니니까요. 미리 빈틈을 찾았잖아요. 다 배운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보다 나으니까 다시 개념반으로 가서 빈틈 채우고 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애매한데 그러면 심화반 보내주세요. 애매하다는 건 일단 심화반으로 마음이 조금 쏠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하다 싶으시면 일단 심화반 보내주시고요. 아니야. 대충 막 넘어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으시면 일단은 개념반을 보내시고 심화반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 개념 수업이 보통 중등 선행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념 수업을 일단 탄탄하게 사실 물리가 어려워요. 빼놓지 않고 다 배우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 개념 정리하시고 심화반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통 개념반 정도에 가서 다루는 문제가 고2 내신 시험 문제, 고3 2점짜리 문제 그 정도를 다루는 반이 개념반이라서 중학교에서 배웠었던 완자, 하이탑 이런 거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반 수업이 훨씬 더 문제의 난이도나 퀄리티가 더 높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심화반을 넘어오시는 순서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공부한 게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개념을 듣는 거와 예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개념 수업을 듣는 거는 당연히 그 성취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미리 배운 건 절대 날리지 않도록 잘 살려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시간과 돈을 다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개념 심화로 넘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간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주간 테스트나 과제나 클리닉 이런 거는 거의 다 공통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만 하는 약간 특징적인 면은 저는 항상 주간 테스트를 10문제를 보는데요. 그 10문제의 난이도가
보통 고3 기출 문제들 이런 걸로 이제 내신 주간 테스트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면 다 맞는 학생들은 드물겠죠. 뭐 반만 맞추거나 정말 몇 개 맞추거나 이런 학생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주간 테스트를 다 맞는 학생만 통과를 시키고 하나 이상 틀리면 무조건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 수업을 10번을 듣는다면 10번 재시험을 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너는 왜 또 재시험을 보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추가 문제를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문제를 덮는 거예요. 한 번 오기도 어려운데 이왕 온 김에 문제 조금 더 풀고 가자라는 의도로 해서 하나만 틀려도 재시험을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다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틀린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또는 뭐 실수야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만 틀려도 재시험을 보는 거니까요. 그냥 항상 9시에 저희가 수업이 끝나면 9시 15분까지는 항상 재시험을 보고 간다. 그냥 늘 수업 시간이 그냥 9시 15분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시에 끝내는데 재시를 보고 15분에 끝나가 아니고요. 그냥 9시 15분에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제가 항상 수업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과학을 되게 잘했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온라인만 들었는데도 과학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 물리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중학교 과학은 네발 자전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안 넘어지죠? 예, 페달만 열심히 밟으면 잘 가는 게 네발 자전거입니다. 중학교 과학은요, 열심히만 하면 돼요. 시험 전날만 공부를 잘 해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중학교 과학입니다. 근데 이 물리라는 과목은 두발 자전거예요. 네발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도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바로 물리예요. 근데 보통 한 번 수업 또는 두 번 수업 듣고 엄마 어려워 그러면 아이고 내가 물리가 안 맞는 거구나. 지구과학을 할 거 그랬네.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 하세요. 아닙니다. 물리는 두발 자전거처럼 처음엔 어렵지만 한 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 번 제대로 타고 나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탈 수 있잖아요. 누구나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물리라는 과목은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과목이니까 기다려주시면 저와 저희 조교진들이 열심히 끌고 가서 잘할 수 있게 할 거니까요. 그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